안녕하십니까. 300초 인문학의 강수홍 PD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에 대해서 한 10여 회에 걸쳐서 한번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는 20년 전에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하고 그 어린 나이였는데 또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임프레시브, 굉장히 저의 어떤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저를 격동케 하고 뭔가 자극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때 편지로 이 명상록에 있었던 좋은 글귀를 이렇게 보내고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년 정도 지나서 우연히 다시 한번 이 책을 책방에서 또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이렇게 쭉 읽어온 지가 한 거의 30번 가까이 또 이 책을 다시 읽고 지금도 매일 시간이 나면 조금씩 읽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책이 노노와 이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즐겨 읽는 책인데요.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이렇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평온한 상황에서 사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해준다랄까. 그리고 제가 욕구나 탐욕에 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식적인 마음, 그리고 일관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미래를 행동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현재를 바라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 저에게는 이 명상록입니다. 근데 이 명상록에서 잠깐 설명하면, 명상록은 총 12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12권 분류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이렇게 좀 다르지만 1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울레우스 황제가 자신이 영향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배운 교훈이 있어요. 자기를 가르친 스승, 부모님, 그 다음에 철학자, 이런 사람들한테서 배운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 놓습니다. 자기의 영향을 준 사람. 그리고 2권에서는 행동에 관한 것, 3권에서는 자유의 신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4권, 5권에서는 운명과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8권에서는 마음의 평정, 그 다음에 12권에서는 죽음에 초월해서 이렇게 쭉 권수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상록은 사실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른 동양고전이나 서양고전에 비해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게 좀 어린 친구들은 좀 힘들지 몰라도 한 30대 이후 40대 넘어가면 이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이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보다는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조금씩 읽어도 무난하다.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 독서가 가능한 책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가까이 두고 머리맡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책 중에서 이제 1권, 2권별로 이렇게 읽어갈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어떤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무슨 우연한 사고도 이미 예정되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좀 분야별로, 부분별로 이렇게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어떤 한 개인은 자기 철학 그리고 나의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분노와 탐욕, 명예욕, 권력욕,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욕구,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화남, 이런 것에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해라. 명징한 이성에서 근거를 하면 흘려보낼 일과 그리고 닥쳐올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1권을 오늘은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내용은 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자기가 받은 내용 중에서 이제 도움받은 내용인데 1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할아버지 베루스에게서는 온화하고 고귀한 인품과 성급하지 않은 차분한 마음을 배웠다. 아버지에 대한 평판과 추구로부터는 절도와 강인한 기질을 배웠다. 네. 여기서 이 마르크스 아울레우스 황제는 그 로마 황제 중에서 5현제 중에서 마지막 황제로 불리우는데요. 이 5현제는 특이한 게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왕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황제로 넘겨주는 것 자체를 좀 거부하는 황제들입니다. 오히려 자기 그 부하들이나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물색을 했다. 그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5현제 시대의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해지고 번영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보세요. 그 초기에 나오는 황제가 마르크스 아울레우스 황제인데 그 사람도 황제 자리를 자기 아들이 아닌 거기 게르만 민족하고 게르만족과 전쟁을 벌이는 그 영화의 주인공, 글래디에이터 주인공한테 넘겨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황제의 자리조차도 이성적 판단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직함과 이 자리에 가장 합당한 사람 누구인가? 이게 바로 이 사람 어떤 아들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뽑아서 훈육을 하고 가르칩니다. 후계자를 길러서 그것을 권력을 넘겨주는 황제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스투피드한데 넘겨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마르크스 아울렐루스 황제는 그렇게 자신의 이성에 근거한 판단에 굉장히 집중하고 천착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신에 대한 경건함과 자비를 배웠다. 또 사악한 행동은 삼갈 뿐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도 멀리하는 절제를 배웠다. 그리고 부자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생활 태도를 배웠다.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법학자인 알렉산더에게서는 남의 약점을 잡지 않는 마음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아울레우스 황제는 상당히 배우기를 좋아하는 황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명상록의 제1권에다가 자신의 오늘을 있게까지 한 사람들의 장점들을 쭉 나열합니다. 자기가 받은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문법학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거친 말이나 문법상 부정확한 말 또는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비난조로 그 사람의 말꼬리를 잡거나 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확인 또는 암시의 형태로 그 문제 자체를 함께 이야기하며 때에 따라 적절한 암시로 올바른 표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친 말을 하고 문법상 부정확한 말 또 틀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왜 틀린 말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탁 반박을 하잖아요. 거친 말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꼬리를 잡지 말고 그 문제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암시로 그런 부분을 담아내야 하는 거죠. 비난 쪽으로 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법학자인 알렉산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양아버지에게서 이런 걸 배웠어요. 온화함과 숙고한 끝에 결정한 일에 한해서는 동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온후함과 숙고한 끝에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동요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숙고한 끝에 결정한 일일지라도 항상 동요하잖아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라고 일컫는 일에 따르게 마련인 허영에서 초탈하는 정신과 근로를 사랑하고 공적으로 이익되는 일을 제한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람은 반드시 그 공적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는 것, 음해야 할 때와 관대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마음을 배웠다. 소년 시절의 열정은 억제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염려하는 마음을 배웠다. 이 양아버지한테서 배운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 기본적인 거를 마르커스 아울렐리우스는 일찍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현제라고 불리는 정말 뛰어난 황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후계자를 기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책 그의 글만큼 실질적으로 그는 그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조상과 훌륭한 부모, 그리고 훌륭한 형제, 훌륭한 스승, 훌륭한 친척과 친구, 훌륭한 것을 거의 모두 소유하게 해주신 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보면 훌륭하지 못한 조상도 있었고, 훌륭하지 못한 부모의 어떤 성격도 있었을 거고, 훌륭한 형제들 중에서도 일부 나쁜 형제들의 나쁜 말, 비난, 어떤 욕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울렐리우스는 긍정적인 부분과 밝은 면, 그리고 이성의 판단한 근거한 좋은 면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이성으로 끌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이 책으로 남겼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이 명상록을 읽을 수 있고요. 제가 2008년에 읽었던,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읽고 10년 전 넘게 읽었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동양 고전과 서양 고전을 통해 깊이 있는 해안과 신중한 언행을 했으면 바란다. 인생간, 직업간,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이나 어떤 철학을 갖췄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상록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